예, 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장 분석 영상 올렸을 때 10월 한 달간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지금 다우존스랑 나스닥이랑 지금 S&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전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떨어진다면 또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상승을 했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을 때 FOMC 이후로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스몰 딜이 이루어지면서 10월 한 달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일단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이죠. 내일 10월 FOMC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1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재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지난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었을 때 나온 금리 인하 가능성이고요. 현재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최근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88%까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달에 이제 FOMC를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은 바뀐 부분이 여기였죠. 가계지출이 강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이 약화됐다. 그리고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1과 4분의 3 그리고 2%로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뀐 부분이고요. 지난 7월 달에 파월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7월 금리 인하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9월달 FOMC가 와서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니까 FOMC에서 약간 7월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수출이 약화됐다라는 얘기를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 경기가 이제 계속 지금처럼 약해진다면은 이제 뭐 2020년에는 이제 조건부로 연쇄적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지표가 나오면은 뭐 자산 매입이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미국 경기가 좋다 하다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바꿨는데요. 그때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을 했었죠.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많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몰 딜이 됐고 이제 11월 달에 에이펙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 호재들이 나오자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구매자 관리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뭐 실업률은 좋게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다음에 12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0월 FOMC 이후로 동결을 할 것인지 또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랐고 뭐 성명서나 뭐 기자회견에서 뭐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금리나 채권 등에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뭐 FOMC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계속 동결이냐, 금리 인하냐. 뭐 현재 레포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투입하고는 있죠. 그 금액이 근데 지난 1차 양적 완화 때와 금액이 비슷합니다. 일단 이거는 논외로 벗어나고요. 지금 뭐 단기 금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증시에는 당장에 영향 없으니까 이거 논외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까지 다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 외환이나 증시에 돈이 몰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미국 경제 흐름이랑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랑 경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은 한국 증시 따라 오른다. 뭐 이렇게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왔는데 한국은 계속 박스권을 보였다가 2017년에 돼서야 반도체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많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다라는 믿음은 버리시고 영향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릴 때도 수급적인 면에서 많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한국 국고채 금리 10년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현재 10월 말까지 굉장히 국채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건 약간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한국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출 금리나 이제 국고채 금리나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던가 낮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대출 금리도 그렇고 국고채 금리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에 또 많이 투입이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고채 금리 10년물 금리 상승은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환율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채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코스피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많이 급등을 해서 다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거 요주의 인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최근 증시는 스몰디 이후에 이제 페이지 1이라 그러죠. 페이지 1에서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만날지 또는 확실하게 서명할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좀 약세 쪽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호재라고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최고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서명이겠죠. 서명 이후 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이 서명을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뭐 무역협정에 서명을 해도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찌라시 때문에 뭐 전일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현재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9월 한 달 동안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많은 상승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기관이 많이 받쳐줬기 때문이겠죠. 그걸 오른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9월 달에 한참 동안 핫했던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바로 9월에 FOMC가 있고 그 연기금의 매수세가 멈추면은 마땅히 증시를 떠받쳐줄 만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하락을 했고 여기서 다시 스몰딜이 성사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금리 인하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번 현재 자료는 따오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10월 달 수출입 통계하고 9월 달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은 나아진 게 없어요. 이번에 GDP도 2.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죠. 반도체 쪽에서 전월보다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나 조선 쪽에서 많은 수출을 보여왔고요. 아직 반도체가 확실하게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 또한 폴더블 플러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오른쪽 링크에 지난 연기금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연기금을 보시면은 자막을 띄워드릴 건데 2019년 2분기까지 16.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증시가 그때 굉장히 안 좋았죠.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16.3%까지 쪼그라들었었는데요. 지금 또 어느 정도 증시가 좋아지고 있고 연기금이 많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약간 이제부터 1조 원 정도의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1월, 12월 계속 살 수 있는 양이지만 또 이제 평가액을 봐야기 때문에 약간 1조 정도 매수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매수가 멈추거나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딱히 받쳐주고 있는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 팔고만 있습니다. 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기관만 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금융투자입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6월 이후로 딱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순환을 많이 시키는 주체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 매수가 멈췄을 경우 금융투자나 외국인이 받쳐줘야지만 조정폭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이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플러스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난 과거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수요가 그게까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황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회복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상황이 한 이쯤에 있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실제적인 자료만 해도 여기 이상으로는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자리가 어디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때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예요. 지금 10조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 거래량도 봤을 때 갭상승이 개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차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10월 24일인데 10월 24일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죠. 투신도 계속 팔고 있었고 보험도 팔고요. 연기금도 더 이상 사주지 않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에 많은 돈을 담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도 지난 카톡방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올해 6월달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건 약 23%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피 200 중에서는 지금 30%가 넘어갔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한 종목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좌우가 되면은 너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199 종목은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캡을 씌우면은 이제 매물이 수천억 나올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1,000억 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게 이제 펀드를 구성할 때, 뭐 ETF나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이제 이거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더 오르지 못하게 뭐 막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펀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외국인이나 뭐 금융투자, 그리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멈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돼서야 다시 사겠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 기다렸다가 다시 살 때, 그때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내년 시황이 좋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도 일단 서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현재까지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버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11월 27일에 올해 마지막에 MSCI 지수의 편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 내외주가 비중 확대를 시작할 때 한국 증시가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그 쪼그라들었을 때 수급 변화를 나타낸 것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2015년 11월 30일에 중국 ADR이 1차 편입이 됐었고 11월 30일 이후로 보시면은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ADR 2차 편입 당시에는 5월 31일 날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히 팔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흥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한 이제 중국 A주 편입을 보시면은 2018년 5월 31일 이후에도 약간의 홈즈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편입에서는 이제 8월 30일 이후에는 현재 오히려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패시브적인 자금하고 액티브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이제 패시브라는 것은 편입이 될 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돈을 말하는 거고, 액티브 자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패시브적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이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액티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편입 이후 당시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편입 이후 당시에는 결과적으로는 시황의 영향을 받지 MSCI 영향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 전에는 어떨까요? 이제 편입 전에는 당연히 여기도 시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편입 후보다는 MSCI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요. 올해 5월 MSCI 편입이 있었죠. 5월 31일에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제 무역 전쟁이 파토가 나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MSCI 지수 편입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수출 규제가 엮여 있었고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상향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8월 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여 악재들이 같이 터졌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지만 글쎄요, 여기서까지 같이 하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조정 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했거나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피해 주시거나 IT 쪽에서라도 반도체나 뭐 그런 쪽은 반도체 쪽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약간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외국인과 또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조정적으로 많이 기울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그리고 금리 인하도 어떤 방법이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해 주셨길 바라겠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